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고등학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학생이나 아니면은 자기 자제분이, 지금 재수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 중에서 전부 다 체대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건가요? 맞아요? 대부분 다 그런가요? 아마 체대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체대를 선택하는 학생 중에 가장 큰 부류는, 원래 나는 체육 엘리트 코스가 되기 위해서 난 체육 중점학교 혹은 거점학교 혹은 나는 체대 입시를 준비하려고 고1부터 준비했다라고 한 학생은 별로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공계 선택하는 학생 중에 아주 일부분의 학생들은 전공보고 선택을 하는데, 인문계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학교보고 선택을 하고요. 체육학과 선택하는 학생들도 학교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서, 내가 등급이 좀 안 나오는데 나 체대로 빠질까? 라고 해서 뒤늦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체대 입시학원에 고3, 고2에 유입되는 학생들보다 고3이 끝나고 나서 유입되는 학생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야, 나 학생부 끝났잖아. 지금 입시 컨설턴트들이 제일 바쁜 시즌이에요. 왜냐하면은 2월달이 되게 되면 학생부 마감 시즌이다 보니까 저 학생부 교정 좀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뢰사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즌이 지금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시즌이 마감이 되고 나니까 학생부는 끝났어요. 학생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평생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는 끝났어. 그럼 내신도 끝났네? 그럼 뭐 갖고 대학 가야 돼? 그렇죠. 자, 수능으로 대학을 갔다 가야 되는데 원래 교과와 비교과 합쳐서 학생부가 되는 거죠.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 점수, 다시 말해서 재수를 해서 수능을 보거나 본고사를 보게 되면 점수가 업앤다운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을 봐야 되는데 내 수능 등급 지금 가지고서 사실은 조금 힘들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니까, 그럼 체대로 빠져야지. 자, 그래서 체대로 빠지니까 뭘 준비해야 돼? 실기를 준비해야 돼. 근데 어머님들께서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서 아직도 내가 3월달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대학들이, 자, 한체대 같은 경우, 한양대 같은 경우, 경희대 같은 경우 수능 100%로 뽑습니다. 누구를? 체대를. 실기를 안 봐요. 그러니까 대학의 룸을 갖다가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을 해준다? 수능이 결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 점수를 갖다가 약간이라도 어쨌든 간에 업시켜서 합격을 확정 지어주는 것은 내가 실기까지 잘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실기를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100m 달리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끔 수능을 준비할 때 인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죠. 가능해요. 지가 책 볼 줄 알면. 근데 실기라고 하는 거는 집에서 인강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밑에서 그래서 보니까, 자, 수능 성적과 실기 성적으로 가는 게 체대 입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아까 원장님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의 체대 입시 전부 다 몇 명 뽑고 있냐면 3,264명 뽑고 있어요. 그 중에 수능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정시만 놓고서 얘기하게 되면, 정시에서 수능이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있죠.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대학 입학 전형을 갖다 간소화시키라고 하는 오더 때문에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체대 입시가 분할 모집을 갖다가 안 해요. 그냥 가군이냐 나군이냐 다군이냐를 가지고서 뽑는다고요. 가나에 같이 뽑고 나다에도 뽑고 이렇게 뽑는 거 안 한다고요. 자, 그러면 학교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3,264명의 체대 정시 선발 인원 중에서 가군 40%, 나군 40%, 다군 20%를 갖다가 뽑는데, 최근의 트렌드, 3개년 동안의 트렌드가 2020년도를 예측하기에 용이한 과거의 히스토리가 되겠죠. 그러면 2020년도 건 언제 정확하게 다 떨어져요? 보통 입시는 6월 달에 확정됩니다. 학교별로 세부 사항들을, 큰 틀에서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세부 사항을 확정 짓는 것은 6월이에요. 그래서 6월 달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내신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내신의 비중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학생부의 영향력을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내신을 갖다가 반영시킨다라고 하더라도 10%를 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야, 나 내신 엉망인데 야, 잘됐다. 전부 다 체대로 가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1번 사항 때문에 이유가 되는 거고요.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체대 입시 내신 폐지했어요. 올해는 누가 폐지했어요? 연세대학교도 폐지했죠. 그래서 주요 학교들이 전부 다 체대는 내신을 폐지했어요. 자, 그런데 수능 비중을 갖다가 올립니다. 최소 몇 프로? 70%에서 최대 85%까지. 그런데 자, 한양대, 경희대, 한체대 같은 경우에는 100% 반영이에요. 일부 학과 같은 경우 스포츠 산업이 옛날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서장훈, 요즘 유명한 서장훈, 저희랑 뭐 같은 세대를 살고 있었던 서장훈, 농구 잘한다는 이유로 얘가 연세대 경영학과, 연세대 법학과 막 학교 막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운동 잘하는 애가 머리가 나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운동을 못해. 근데 요즘 안 그렇죠. 체대 가려고 하더라도 머리 좋아야 되고요.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운동 못해, 혹은 운동하는 애들은 머리 성적이 안 좋아, 이런 공식을 성립 안 한다고요. 그리고 다 체육 전공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또 하나가 요즘에 어제도 이제 손흥민 날라다닌다라고 해가지고서 뉴스 크게 나왔었죠. 스포츠 산업이 4차 산업시대,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 가장 주축이 되는 비즈니스 산업이에요. 엔터테인먼트. 그 안에 꼭 일반 연예인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경영학과, 스포츠 문화학과, 스포츠 산업부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네는 몸으로 뛰는 학과가 아니잖아요. 몸빵으로 뛰는 학과가 아닌 곳은 전부 다 무엇으로 학생을 뽑는다? 수능으로 뽑는다고요. 한체대, 경희대, 한양대에서 수능 100%로 뽑는 학과들은 다 그런 과예요. 그러다 보니 스포츠 산업 자체가 앞으로의 계속해서 융성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 안에 몸으로 뛰는 거는 실기를 보지만 실기보다도 무엇이? 수능을 갖다가 점점 비중을 갖다가 확대시킨다. 수능 등급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에서도 스포츠 산업과 관련한 이런 전공 안에서 학업 역량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실기 비중 자체도 상승하는데 이것은 왜 상승하느냐? 내신이 감소하고 있는 그 자리를 누가 채운다? 수능이 더 많이 채웠고 실기도 일부분 채워가고 있다. 그런데 실기를 갖다가 채우는 중에서 작년에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 경쟁률이 몇 대였냐면 35대 1이었어요. 왜? 실기 비중이 70%였어요. 실기 비중이 70%. 실기 비중이 70%니까 누가 가요? 내신이 안 나오는 애들, 수능 등급이 안 나오는 애들, 얘라 모르겠다 해가지고서 전부 다, 야, 숭실대다 해가지고서 가는 거야. 나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농구부 했었으니까, 이거 동아리, 농구 동아리 했었으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지는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숭실대에서 실기를 갖다가 작년에 70%를 했더니 전부 다 같이 숭실대로 가서 35대 1.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서 지금 현재 3,200명 정도가 6월달이 되면 정확하게 집계가 되겠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3,300명 정도 어쨌든 진행을 합니다. 주로 수도권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체대 입시의 대부분은 다 수도권 대학에 몰려 있어요. 자, 밑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5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수능 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갖다가 보게 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무엇으로 간다? 수능 몇 등급? 1, 2등급. 수능 몇 등급? 1, 2등급. 자, 그러면 서울에서 끊었어요. 통상 서울은 몇 등급 이내에 들어야 돼요? 아무리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3등급, 3.5등급 안에 들어와야 서울 끝에 있는 대학을 가요. 자, 보시면 여기 삼육대, 이런 학교 머릿속에 별로 없죠? 삼육대가 어떤 학교입니까? 적성고사 보는 학교예요. 적성고사가 어떤 학교가 봅니까? 서울이냐 경기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학교들, 커트라인상으로 봤을 때 한성대, 삼육대, 그 다음에 가천대, 서울과학기술대, 뭐 이런 학교들. 여기 떨어지면 경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 적성고사 보는 학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까지 다 해도 어디에 4등급 때는 들어와야 최대 입시, 실기까지 잘 봐서 가는 학교가 이런 학교예요. 전국에 있는 최대 입시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는 모든 학교를 갖다가 다 집어넣어 놨는데 그래도 6등급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서울 안에 있는 내가 최대로 서울을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자, 우리 고등학교 때 이 중에 최대 생각 안 했던 학생들 잘 생각해보면 학생부 준비해가지고서 서울의 유수의 대학 가려고 하게 되면 자, 학생부 관리도 해야 되죠. 내신 관리도 해야 되죠. 수능 최저 등급도 맞춰야 되니까 수능도 준비해야 되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았죠. 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해야 될 게 많아요. 뒤에 가서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수능을 어느 정도 잘 봐야 되느냐. 아까 앞에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는 자, 여기 지금 오늘 스카이 최대 입시 준비한다라고 해가지고서 오신 학부모님들이니까 조금 상위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상위권 학교들 쭉 서울의 주요 대학들 뽑아놨는데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에 대한 수능시험 영어를 갖다가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영어는 절대평가죠. 절대평가 과목 또 뭐 하나 있어요? 한국사. 그래서 영어와 한국사를 최대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영어는 감점, 한국사는 가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점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잘 보면 점수 가산해 주는 거고 영어는 기본 디폴트 상태에서 너 못 보면 그냥 점수 깔게야.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돼. 몇 등급을? 2등급 이상을.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등급 환산 조경표라고 하는 건데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올 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가면서 몇 점 떨어졌어요? 몇 점 떨어졌어요? 자, 1점 떨어졌죠. 고려대예요. 몇 점 떨어졌어요? 몇 점 떨어집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여기는 1점으로 벌려놓고 여기는 2점으로 벌려놓는지 아세요? 자, 한 번 더. 경희대학교예요. 경희대학교인데 지금 최대에서 경희대 최대에서 200점 만점에서 192점으로 몇 점 떨어졌어요? 그런데 192점에서 178점으로 몇 점 떨어졌어요? 10 몇 점? 14점. 그럼 여기서 여기 몇 점 떨어졌어요? 뭐 엄청 떨어졌어요? 자, 건국대 200점 만점에서 1등급도 200점, 2등급도 200점, 3등급은 몇 점 떨어졌어요? 몇 점 떨어집니까? 몇 점 떨어집니까? 자꾸 뒤로 갈수록 벌어지죠, 점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놓고 그냥 오지마 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벌리는 거야. 그러면 고려대를 갖다가 지원을 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2점 벌어진 3등급은 오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입시가 왜 복잡해요? 우리나라 입시가 치열하죠? 왜 치열해요? 점수가 모자라면 지원을 못하니까 점수는 맞춰서 가야겠죠. 왜? 점수가 모자라면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나라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점수가 남아서도 안 돼요. 남으면 억울해요. 한양대 갔는데 점수가 남았어요? 이거 반수해서 무조건 그대로 옮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우리나라의 국민성이에요, 이게. 남으면 무조건 억울해서 한 등급이라도 올려야, 끼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입시가 치열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촘촘하게 학교별로 다 레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간격이 되게 촘촘해. 무슨 말이냐? 2점을 여기서 2점을 까먹었는데 실기에서 다른 요소를 통해서 이걸 제낀다? 힘들죠. 자, 그러면 건대는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냐면 여기서 4점이죠? 자, 여기서 3점이죠? 여기서 지금 근데 한 5점 벌어지죠? 4등급에서 커트돼요, 무조건. 5등급은 지원하면 안 돼요. 왜? 점수가 여기서부터 확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동국대학교 200점 만점, 그 다음에 196점이죠? 6점 벌어지죠? 여기서 10점 벌어지죠? 동국대학교 4등급부터 지원하면 안 돼요. 영어 4등급 나왔다? 최대 내가 박지성이야. 내가 아무리 김연아야. 안 된다고. 실기 만점이래 봐야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안 돼요. 실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실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그 수능 플러스 실기인데 그냥 몸으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서장훈이처럼 몸빵으로 그냥 열심히 농구 슛 잘 날려가지고서 그거 하나로 그냥 모든 전공을 다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수능을 잘 봐야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메가스터디 12월 달에 그냥 다 재수반 다 마감 끝났죠.
다 끝났어요, 지금. 지금 재수학은 못 가요, 어차피. 왜? 다 끝났어. 재수할 애들 이미 다 12월 달에 11월 달에 그냥 수능 보고 바로 재수 신청해요. 좀 쉬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 보고 나와서 바로 신청하는 거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4학년이잖아. 왜? 쉬지 않고 바로 갈 거니까. 근데 쉬었다 가면 그거는 예비역이지 현역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지금 학교별로 급간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인하대학교 200점, 195점, 190점. 근데 그 다음이 10점 벌어진 180점이야? 여기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되게 쉬워요. 너 여기 이거 4등급이야? 보나마나 안 돼. 이거 아무리 실기 격차가 얼마나 난다고. 그래서 학교의 룸은 누가 정해준다? 학교의 그룹은 수능이 정해주고 그 안에서 디테일은 실기가 결정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했던 얘기, 이 얘기 최종 입결 일반학과와 1등급 내외 차이로 좁혀졌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넘어가서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어떤 학교겠어요? 서울이에요, 지방이에요? 그렇죠. 트렌드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잘하는 학교는 누구 뽑고 싶어 한다고? 똑똑한 애 뽑고 싶어 한다고. 운동을 몸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자, 지방으로 가게 되면 실기고요. 서울로 오게 되면 뭐라고요? 그렇죠.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중에서 주변에 학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학교? 가천대. 자, 그러면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어떤 학교예요? 수능 100%, 한체대, 경희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 서울대학교 수능 80%, 고려대학교 수능 70%.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유수의 학교들은 전부 다 수능 반영 비율이 몇 프로?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학생부 전형으로 내가 대학 가려고 했더니 수능도 준비하고 최저 등급도 맞춰야 되고 내신도 해야 되고 학생부 관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네. 좋은 학교로 가려면 다 그래요. 운동만 해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짜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수능 안에서도 여기 이제 스카이 준비하신 학생들이 뭐 많다라고 해서 보시면 요즘 어문 계열도 수학 잘하는 애 뽑아요. 어문 계열도 수학 잘하는 애 뽑아요. 수학과 영어를 보느냐, 수학과 과학을 보느냐, 수학과 국어를 보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어문 계열도 수학 잘하는 애 뽑아요. 그래서 수능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은 여기 미반영하는 학교 중에서 가고 싶은 학교 있으면 말씀하시고 수학을 선택해서 반영하되 가산점 주는 학교 그러면 수학에서의 가산점이 가장 압도적인 변별력인 건 알고 계시죠? 가장 변별력 높은 과목은 수학이니까. 수학 필수 반영하는 학교들 보세요.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연세대, 중앙대 전부 다 수학 필수. 학교 내려오면 수학 선택해서 가산점 준다고. 수학 안 봐? 지방대. 이해되셨나요? 넘어가서 보면 고려대학교 2020년도 내년이에요. 내년인데 자 수능 몇 프로? 70%. 그 다음에 실기가 30%. 그래서 과목별로 수능 과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앞에서 뭐 탐구가 제일 정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따먹기 쉬운 과목이 탐구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영어는 감점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한국사는 가점으로 적용한다라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탐구 영역 160점, 국어, 수학이 200점, 200점으로 가장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근데 점수 따기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 누구예요? 수학이죠? 자, 수학에서 29번, 30번 어렵죠? 21번, 29번, 30번 포기해가지고서 이런 학교 못 가요. 왜? 그런 전략을 쓰는 학생은 내가 어려운 문제 다 발라내고 쉬운 것만 다 골라 맞을게. 이게 3, 4등급 전략이에요. 3, 4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최대에서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신 등급이 3, 4등급인데 저는요 전공 변경해가지고서 상위권 학교 갈 거예요. 안 된다고요. 1등급 맞아야 되는데 왜 29번, 30번, 21번을 다 그냥 포기하고 나서 1등급이 어떻게 나와? 그 중에 한두 문제 포기한 거 가지고서 1등급이 나오지. 29번, 30번 올해 같은 경우엔 틀렸어도 1등급이 됐어요. 28문제 맞았으면.
그런데 21번부터 시작해서 싹 다 포기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것만 건져 먹는 거 가지고서는 그게 안 된다고요.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이거는 영어, 밑에는 이제 한국사 반영 비율인데 아까 보셨죠? 1점 빼고 3등급이면 3점 빼고 4등급이면 5점 빼고 뭐 이렇게 해서 뺀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드렸고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2020년도에 어떻게 뽑느냐? 서울대학교는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 탐구 영역 80점, 국어는 100점, 수학은 그런데 120점. 위의 학교로 이건 대한민국이 전공부와 관계없이 거의 유사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수능 80%, 실기 20%. 자, 넘어가서 보시면 각 군에서 이게 가군이에요. 지금 이게 너무나 분량이 많아가지고서 학교 다 담은 거예요. 가군, 나군, 다군에 최대 학교를 갖다가 다 담았는데 이게 전국의 최대 학교들이에요, 다. 200개가 넘는 학교 중에서 실제 최대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는 한데, 전공을 갖다가 보게 되면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1분에 뭐 120개 정도 해줘야. 그 다음에 유연성, 서전트 점프, 이거 점프해서 때리는 거, 핸드스프링, 이거 텀블링, 그냥 기구 없이 사람이 계속해서 제주 넘는 거 해서 핸드볼 던지기, 100m 달리기, 오래 달리기, 높이 뛰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힘든 거 뭐예요? 맨 밑에 깔려 있는 거? 전공 종목 선택하기. 전공 종목 선택하기. 나머지는 기초 체력. 쉽게 말하면 밑으로 가면 전공 종목 선택하기. 그래서 최대 입시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볼게요.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뭘 많이 본다? 높이 뛰기, 텀블링, 제주 넘기, 구기 종목, 전공 종목. 이 중에 제일 나를 괴롭히는 게 뭐야? 전공이죠. 내가 전공을 뭘 할지 생각을 아직 안 해봤거든. 왜? 나 내신이 좀 낮아서 학교를 좀 최대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직 전공까지는 생각 못 해봤어. 자, 내려가면 거의 기초체력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 그냥 학교 다닐 때 좀 운동 감각이 있는 거 가지고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상위권 학교는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체대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실기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갖다가 분석해서 본 결과 그렇고, 또 하나, 만약에 체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는 더러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사범대 가고 싶어. 체육교사 하고 싶은데 내가 좀 점수가 안 되죠. 사범대는 그렇게 전공 자체로는 인기 있는 학과는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나 교대 갔어, 사범대 갔어라고 하게 되면 서울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간 거예요. 그 이상의 대학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런 전공이 없어요. 자, 전국에 10개 깔려있는 교대만 놓고 얘기해 볼게요. 서울에 요 앞에 서울교대 있죠? 학원 옆에 서울교대 있죠? 서울교대를 필두로 해서 뭐 인천, 그 다음에 진주교대, 춘천교대 전부 다 내신 등급 몇 등급? 1.3등급에서 1.5등급 안에 다 커트가 다 돼요. 왜? 인기 있는 학교고 인기 있는 전공이니까. 내신은 그래요. 작년에 한양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이 1.17등급, 최대로 간다라고 해도 3등급 이내로 안 밀린다고요. 3등급 이하로. 그러니까 아까 1등급 차이 난다면서요. 많이 나봐야. 외대, 중앙대 전부 다 1.3등급, 1등급 초반대야. 물론 강남 프리미엄 있지. 그래서 0.5등급, 1등급 정도 더 반영할 수는 있어도 3등급 넘어가는데 서울에서 최대를 우습게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자, 학생들이 나 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 체육교사가 되고 싶어. 근데 그 정도 높은 학교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진주교대, 춘천교대 다 1.5등급 이상이라는데, 자, 그런 사범대를 갖다가 가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런 학교에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의 10개 학교는 교직이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학교 가시게 되면 서울연고대를 가지 않아도 이런 학교의 체육학과를 졸업을 하시게 되면 교직이수를 통해서 선생님이 되는 코스가 사실 생기는데, 그 선생님이 되는 코스는 모든 학생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점에 대한 상위 10%, 상위 10%라고 하는 건 역시 인원수로 보게 되면 굉장히 소수이기는 합니다. 뽑는 인원이 원래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3명, 4명 많으면 7, 8명 정도까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길은 또 하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수를 한다라고 해서 성적이 막 바로바로
1시간 공부한다라고 해서 2시간 공부한다라고 해서 막 바로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재학기간 12년 동안에 그렇게 안 올라가던 게 재수 1년 한다라고 해서 올라가겠습니까마는 어머님들께서 저는 여기에 저 최상위 학원에 입시 설명회 하려고 매번 자주 오는데 저를 뭐 여러 번 보신 학부모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학 공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지표 내용들도 이제 보셨잖아요. 사실 체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주고 시간표를 학원들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서 맞추어서 커리큘럼을 짜주는 학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자주 오는 것도 원장님 믿고서 원장님과의 친분도 있지만 학원에서 내실 있게 학생들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학원에 와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준비 안 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원장님하고 심층 상담을 꼭 하고 가시고, 지금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월 달까지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요, 무조건 이때 수능이 한 등급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원래 체육 엘리트 코스를 난 밟고 있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온 학생보다는, 그럼 재수 안 했겠죠. 혹시 최대로 내가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등급이 최상위보다는 어쨌든 부족한 영역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능을 갖다가 보게 되면 평가원 모의고사는 고1은 고1끼리 보고요, 고2는 고2끼리 보고요, 고3은 재수생하고 같이 봐요. 그래서 고1, 고2 때 내내 수능을 잘 보던 학생들이 고3이 되게 되면 수능 점수가 등급이 우르르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고3 때 3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면 점수가 언제 제일 높아요? 등급이 언제 제일 높아요? 3월이죠. 왜? 6월, 9월로 갈수록 누가 들어와요? 반수생들이 들어오죠? 재수생들이 들어오죠? 재수생들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카이 애들은 안 들어와요. 왜? 학교 다닐만 해요. 그러니까 재수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대들은 재수 안 해요. 왜? 엄두를 못 내거든요. 재수생들은 다 경희대, 뭐 중대, 외대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아까운 애들. 잘한 애들이 못한 애들이에요. 잘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수능 점수가 방어가 안 되면 실제 떨어지는 학생이 많은 거예요. 보통 3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고3하고 재수생이 같이 보죠. 고3하고 재수생이 같이 보는데 고3만 발라내가지고서 얘네의 평균 등급을 갖다가 보면 3월달에서 6월달, 9월달로 갈수록 0.5등급에서 1등급 떨어져요.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다 재수생이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재수생끼리도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3 때보다 혹은 지금 재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본인이 수능 등급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늦었는데, 만약에 지금 시작한다라고 하면 조금 늦었는데 겨울방학 때 이빠이 해가지고서 최소한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는 올려놔야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까먹을 걸 생각해서 올려놓은 건 아니지만 혹시 어떤 시나리오가 벌어질지는 잘 모르는 거니까 최대한의 방어를 갖다가 해놨었어야 맞다. 그걸 언제까지 끝내냐? 5월달까지는 끝내줘야 여러분들이 최대에서 전공 종목을 갖다가 무엇인가 선택을 하던 바꾸던 아니면 기량을 올리던 의 문제를 후에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칫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학원은 이것도 다니고 지금 수학도 다니고 여기서 수학도 다니고 그 다음에 최대 입시학원도 다니고 다니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등급이 안 나왔어. 당황스러운 거죠. 진짜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물론이고 2월 달까지 3월 달부터 시작해야 할 플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남은 8개월 3, 4, 5, 6, 7, 8, 9, 10 8개월이죠. 8개월 동안 해피하게 어쨌든 남은 여러분들의 재수생활 혹은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여유있게 좀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